이태리 쪽 땅이랑 자녀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정강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억수로 인해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1년 반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총리가 청문회를 거치지 못하고 낙마했습니다. 자, 지명된 지 14일 만에 문창국 후보자 오늘 아침 14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물러났습니다. 자, 오늘 뉴스탑10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의 기록이죠. 오늘 아침 문창국 후보자의 사퇴의 변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게 듣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총리 그 후보직을 사퇴하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14일 만에, 지명 14일 만에 결국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저도 이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경우 이미 스크린에 나왔듯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부터 안대희 전 대법관,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 건데요.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총리로 지명된 이후에 오히려 화합, 소통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립, 분열이 더 일어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올라가고 이런 측면에서 자진 사퇴를 14일 만에 하긴 했지만 좀 너무 뒤늦은 자진 사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정대 부국장 그동안 저희가 의견을 여쭙을 때 나라면 즉각 자진 사퇴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늦었다는 평가를 좀 주셨고요. 예, 왜냐하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어서 자진 사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담을 이미 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일단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이 총리 후보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는 후보였는데 이걸 떨어뜨렸다. 이런 여론이 나오기까지 대통령도 또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수가 좀 뭉치는 기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뒤에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거라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 뒤에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파장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14일 만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아직 국회에 청문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오늘 마지막 감사한다면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이후에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끌시끌한 장면, 아주 혼잡스러운 상황이 오늘 상성동 별관 3층에서 이어졌습니다. 사퇴 지시하신 분 있습니까? 사퇴 얘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총리가 마지막으로 청사를 떠나 차를 타고 사택으로 돌아간 마지막 모습입니다. 후보자로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기자가 뭐 청와대에서 연락 받았냐고 얘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청와대 대통령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네. 뭐 다른 참모진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총리 후보자는 떠납니다만, 자,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총리로 지명했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이 전후에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겁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지금 만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네. 다만 교감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저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네.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아까 그렇죠. 그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날 시기가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사퇴를 결심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이제 공직자 중에 최고위직인데 그런 분들도 지명받는 경우에 대통령과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군요. 저는 이건 처음 알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네. 인사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청와대에서 비서관 회의가 오늘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사퇴는 청와대와 문 후보자가 긴밀하게 교감을 하면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조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실장인데 이렇게 잇따라 총리가 낙마하면 뭐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바깥에 드러나는 거는 비서실장 그만둬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건데 실제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좌불안석인 게 사실 김기춘 실장입니다. 네. 김기춘 실장은 인사에 이번에 총리 인선에 책임을 지고 있고 검증 네. 책임도 지금 비서실장이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딴 어떤 인사 실패에 대해서 타겟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김기춘 실장 물러나라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고요.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오늘 김무성 의원도 당장 우회적으로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박 내부에서조차 김기춘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 좌불안석인 상황인데 문제는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은 생각이 어떤가요?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만큼 정확하게 자신을 보좌하면서 일을 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청와대 기류는 유임 쪽으로, 김기춘 실장이 유임 쪽으로 가닥이 이렇게 잡혀가고 있고요. 사실 재밌는 것은 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국민 담화라도 좀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 청문회까지도 가지 않고 이렇게 두 번의 총리 후보가 낙마를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청문회까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두 번을 장대환 두 번에 물러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네. 청문회에서 다 물러났기 때문에 네. 이번 경우에는 조금 더 국민에게 주는 어떤 그런 임팩트가 사실 다르거든요. 2002년 장대환 두 분이 물러났을 때는 김대중 정부 5년 차고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그야말로 힘이 다 빠졌을 때 얘기지만 지금은 박근혜 정부 2년 차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때인데 청문회도 못하고 다 낙마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당에서는 지금 재보선과 맞물려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기춘 실장을 사퇴를 시킴으로써 어떤 전국을 돌파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지금 당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결심을 유임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정훈 차장이 전망하기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기춘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유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도 김기춘 실장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친박 그리고 네. 정부 전체의 힘이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감을 청와대에 또 전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여권 내 핵심부에서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김기춘 실장이 빠지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과연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 매국 사관을 갖고 있었는가?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것인지를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